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좀 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을 때 분양권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얘기가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요. 작년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서류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2019년 12월 16일에 처음 발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분양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있어요. 자,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즉,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투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하고자 했는 노력이 있었는데, 자, 다섯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은 대출과 청약 시에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개선을 해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여기에 뭐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 내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고 그렇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이슈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분양권에도 조금씩 규제가 가해진다라는 거였죠.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재건축, 재개발되는 지역의 기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있고요. 사업 구역 내에서 주택은 없었지만 내가 청약 당첨으로 인해서 새로 지어진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 분양권이라고 했는데 둘이 성질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었고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룰 때 분양권이 포함된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만큼 이때는 뭔가 조금 더 규제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분양권 주택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분양권을 단타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었어요.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점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쟁점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거였냐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고영진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요.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소득세법을 좀 바꿔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현행되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개정하게 되는 법률안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자, 이 89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89조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거였거든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가구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구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주권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입주권 자체가 주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1세대가 주택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는 게 오른쪽을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자, 소득세법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소득세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89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 있죠.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비과세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요 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세대가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1항의 3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2항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세대가 주택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 1주택 그리고 또 한 개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항의 3호가 뭐였어요? 비과세를 넣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입주권에다가 분양권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1주택과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현행상으로 봤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세제상에 있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상으로 분양권은 우리 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법안이 좀 바뀌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날짜로 기획재정부에서 하나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동산만 관심이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자,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 그대로 간다라는 거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언제부터 적용이 될 거냐면 4번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명문화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실거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기존에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되면 그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쯤에 이사를 가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곳은 팔고 이런 식으로 보통 계획을 많이 잡는데, 이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에, 즉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냐라고 물어봤더니 입주권과 분양권은 성격이 비슷한데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과세 형평을 맞추겠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권리인데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도 또 있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판매할 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대구에 있는 주택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인 분양권이 세제상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점점 억제하는 쪽, 규제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제일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